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들무의 상남자죠. 이분은 정말 남자다움의 끝판왕입니다. 바로 익명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익명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익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지역계장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려고 오, 지역교당. 아파트 소장님하고 만나갖고 얘기 좀 하고 오느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또 지역과 어느 건물이 이야기에 등장을 했던 익명님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익명이에요! 자, 이번에 할 얘기는 아파트 관련입니다. 제가 그것을 근무를 했지만은 아파트 겉은 멀쩡한데 특정 호수에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 미쳐요, 사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고 최하는 정신병원, 중간은 교도소, 최악은 사망. 이거는 아마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하는 순간 그 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이 좀 파워가 세신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멤버들이 싹 갈렸어요. 그래서 막 말해도 된다 이래갖고 그래도 아파트 이름을 제가 오픈은 못합니다. 일단 저도 이제 작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아파트는 강남에 있습니다. 야, 예. 강남에 있는 곳인데 서울에 있는 A 이런 업체분들은 많은 분들은 아세요. 직원들이 기피하는 곳이 이곳은. 제가 현재 서울에 와 있거든요. 오늘 소아님하고 밥 한 끼 하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가고 나서도 그런 일이 계속 발생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강남 쪽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아파트, 좀 고급 아파트. 지금은 집값이 그래 세지는 않던데 이 아파트를 제가 최초에 들어갔던 때가 보안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외지로 나가면 출장 수당까지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컸어요. 그리고 저는 위치도 몰라서 사실은 서울이라는 거 얘기만 듣고 올라갔던 게 있기 때문에 3개월짜리 업무를 하러 간 거가 있는데 단순합니다. 그냥 아파트 순찰, 입주민인가 외부인을 경계, 망년행위, 그리고 도둑놈들 잡는 것도 있고. 네. 올라가서 딱 갔는데 솔직히 제가 강남 같은 데를 안 가요. 사람 많이를 좀 붐빈 데를 싫어하다 보니까 딱 갔는데 와, 아파트 멋지네. 역시 돈 많은 데는 다르네. 예. 감탄을 했죠. 감탄을 했는데 같이 오신 분이 얼굴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같이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몇 년 더 일을 하신 분이고 지금은 과장 직급인데 이분이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같은 아파트라도 가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버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라와서 그 아파트 입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예? 낯빛이 어두워져요. 왜냐면 몇 년을 봤으니까 얼굴만 보면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아파트가 겉만 이랬지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나. 그래서 잠깐 물어봤죠. 낯빛이 어두운 걸 보니까 또 개떡 같은 데 넣었네. 그래, 어쩐지 폐가 세더라 그래. 항상 하는 얘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때 당시에 한 달 급여가 보통 일반 보안직급은 한 190 세금 다 떼고 오. 이 얘기하면 아마 연도를 대충 다 파악을 하실 겁니다. 예. 195, 193 나올 때 대충. 근데 그때 한 달 급여가 추가 수당까지 포함해서 39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나네요. 월에 390만 원. 그리고 3개월 하는 조건이었죠. 예. 그리고 숙식까지 다 해준다는 조건. 대신 이게 웃긴 건 그 아파트에서 내가 나가질 못해. 원론적인 건. 그래, 이제 올라가서 이 보안요원분들이 대부분 다 타지분들이 많더라고. 오.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들어온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사는데, 여기는 보안의 무덤이라서. 그분이 그래 얘기를 합니다. 왜 보안의 무덤인지 아니까? 온갖 핵의 망측한 일이 특정 호수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면 내 몸에 위해가 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니까. 예. 그러니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기점을 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머리 아프네. 근데 손 떼고 나오기가 애매한 게 폐가 세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겠지. 네. 대신 여기는 보안들한테 친절이라 이런 말 절대 안 돼. 그냥 외부인들 들어오는 것만 잘 막으면 돼. 이런 걸 취재하려는 기자분들도 자주 온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얼굴 다 찍어놨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막아야 돼. 네. 아니면 아파트 직급 들으신다.
항상 그놈이 하는 말 뒷값 떨어진다. 첫날부터 제가 이제 정문에 가서 경기를 했어요. 그럼 익혀야 되니까. 그 리스트를 보고 딱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엄청 지나가더라고, 확실히. 좀 비싼 동네다 보니까. 근데 딱 때마침 그때 한 명이 아파트 옆으로 싹 들어가려. 몰래. 내가 뛰어가서 잡았지. 아저씨 뭔데 이거 원래 들어갑니까? 뭐 돼지 있어요? 하면서. 아저씨 여기 처음 오셨는 거야. 아니 처음 오고 나발이고 이 정문은 외부인은 못 들어온다. 외부인이고 나발이고 그냥 나가라. 상관없으면. 난 그런 호락호락한 인간 아니니까. 초보라고 우습게 보면 안 좋을 거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지였어요. 이제 신분증 꺼내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기자야. 근데 이분이 뭐 방송국 지금은 어디 기자가 아니고 뭐 PD인가 하여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연락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저씨 여기 뭐 알고 들어와서 이런 거. 예. 근데 그 얘기 하려 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아저씨랑 얘기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다니까. 나보고 뭐 알고 들어와서 할까. 돈 많이 준다니까 왔지요 뭐. 뭐 별거 있습니까 하면서. 그건 막 돈 벌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괜히 내 돈 버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십시오. 그래 첫날은 끝났어요. 끝나고 와서 이제 아파트 순찰을 돌아가는데 지상을 먼저 돌지 말아더라고요. 지상은 가지 말아요. 지금 미초소랑 지하 입구만 가라. 네. 궁금하잖아요. 보통 아파트 가면 지상부터는 돌아가는데 왜냐면 불 끄고 켜고 다 해야 돼. 예. 근데 지상을 가지 말아야 돼. 아니 그럼 불은 누가 켜는데요? 아 여기 다 시간 되면 자동으로 켜져요 하면서. 이야 역시 비싼 아파트 다르네. 부산에는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도 그런 건 안 하는데. 내가 그런데 지상에도 뭐 외부인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는 전문팀이 따로 있대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 시설 관리 팀도 있고 이 지상에 사람들 들어오는 거 다 체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는 노장들이죠. 그래 자기가 모르는 얼굴이 딱 들어온다면 막아버린다. 그렇게 이제 지하 1층을 가서 순찰을 한 바퀴 도는데 희한하게 이 아파트에 장의차가 좀 많아요. 뭐지? 웬 장의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장의사분들 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시신 옮겨가는 차 있죠. 오. 일반 병원이나 아니면 뭐 경찰 관리일 수 있는데 보호판을 봐서는 아니에요. 장의 차량이 엄청 많아요. 한 열 몇 대 정도 봤어요 제가 지하 돌면서. 근데 내가 이제 순찰 돌 때는 위치 파악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없죠. 지하 1층을 내려가는데 장례식장용 리무진이 있죠. 큰 거 주차장 6개씩 잡아먹고 있더라고. 와, 이 장의차 아이가 아무튼 내가 들으라고 옆에 사람. 장의차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는가 보네. 예, 많이 봤어요. 아까 위에도 보니까 이제 말이 텄으니까 위에도 장의차 있고 여기도 장의차 있고 이 아파트 뭐 장의사들 집합소입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괜히 알고 해봐야 일할 때 안 좋다면서. 그래 이제 지하 2층을 딱 내려. 예. 보통 우리가 어느 아파트를 가도 지하는 항상 24시간 풀로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법규 때문에. 근데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3층 꺼져 있어, 불이 완전히. 오. 끄면 안 되거든요, 법대로 하자. 근데 지하 1층까지만 불이 켜져 있고 2층, 3층은 꺼져 있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후라시를 들고 내려가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후라시를 들고 내려가라. 내가 에이 막 비싸니 닥치고 해야지. 이제 두 명이니까 안 겁나잖아요. 각자 후라시 한 개 들고 우선 어디 뭐 수색 나가는 것처럼 앞 뒤로 후라시를 대고 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검은색 차량들만 쫙 깔려있어. 다색 차량이 없어. 완전 검은색밖에 없어. 전부 다. 와, 이 뭐고 이거. 차에 무덤이가 하면서. 그냥 아파트 지하층이 아니고 무덤이네. 무덤이랬거든. 왜냐면 일반적인 아파트 가면 다양한 색색이 다 아닙니까? 차들이.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오로지 검은색 차. 지하 1층은 봐줄만 했는데 2, 3층은 안 그래. 그리고 보통 아파트 시설 설비나 이런 것들이 지하에 다 들어가 있다니. 근데 이 아파트는 웃긴 게 지하 1층에 있어. 보통 지하 2층 아니면 3층 가거든. 보통 장비들이 전부 다. 참 아파트 뭐 비싼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좋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첫날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간은 저를 지하 수차, 정문 경계 이것만 계속 시키더라. 다른 건 안 시켜. 근데 참 좋았던 건 이 아파트가 점심시간 2시간, 저녁시간 2시간 이렇게 줘요. 근데 웃긴 건 아파트 안에서만 밥을 먹어야 돼. 이 규정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슨 나폴리탄 계단처럼. 그러네요. 예. 옛날에는 몰랐는데 아파트 밖을 나가면 안 된다. 무조건 아파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나중에 그때 당시 제 위에 계시던 분한테 물어봤어.
그럼 만약에 큰 사고 났다. 배에 뭐 누가 찔렸다. 아니면 뭐 넘어져갖고 심하게 다쳤다. 뭐 어쩌거냐. 여기 응급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다 있고 예. 여기서 조치를 하고 정신 차리면 병원 갈 수 있대. 이 얘기 듣고 이거 되겠다. 그렇게 한 2주가 지났습니다. 2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예.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 지상의 근무자분 한 분이 도저히 못하겠다. 돈을 더 줘. 근데 그 사람이 부른 값이 제 급여값이에요. 그 정도 주면 내가 더 할게. 근데 못하겠대요. 또 준다 했는데 안 돼요. 여기 있다. 기빨려서 빨리 줄 것 같아.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2주 동안도 아파트에 장이사차가 뭔가 싣고 나가는 걸 많이 봤어요. 이사 들어온 날 해갖고 며칠 안 되면 실어 나가고 이랬거든. 저거 왜 저렇지? 솔직히 이런 의심은 품었는데 뭐 제가 못 봤으니까. 그렇게 이제 3주가 딱 돼가려는 찰나에 네. 그렇게 지상에 계신 분이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본사에서 전화가 왔죠. 익명씨 지상 좀 가라. 지상 가지 마라며. 언제는 또 참고로 저희 사장님하고는 저는 반말 듣고 삽니다. 아니 가지 말아더만 인자 또 가라 하나. 나도 너 얘기 들었다. 네. 그거 받고는 못하겠다. 기빨려서 빨리 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러면 이 페이는 작지. 올려달라. 올라가서 해보고 괜찮으면 얘기해주면 내가 올려줄게. 이런. 어차피 나는 저거 회사 퇴사하면은 갈 때 더 많으니까 저거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근데 더 올려줄게 이런 거요. 그냥 깔끔하게 뭐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3주의 첫날에 올라갔어요. 지상. 참고로 이 아파트도 모안들 숙소가 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상이 없어요. 뭐 미간을 했지 많이 이렇게 재택 같은 소리 하던데 지상에를 딱 갔는데 와 이분들 완전 중무장하고 있어요. 오. 방금 복에 방금 장갑에 곤봉에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건 다 들고 있더라. 예. 일종의 뭐 갑부들 사는 집이다 보니까 좀 섬세하게 경호하는갑다. 경호 겸 뭐 보안 업무를 하는갑다 했는데 입이 가벼우신 분이 한 분 있었는가 봐. 예.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는데 아저씨 104동에 404호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4층을 재수없다 합니다. 4자가 없어요 원래. 근데 이 아파트는 그때 당시 옛날 기준이다 말입니까? 그러면 4층이 없어야 돼요 원래. 요즘은 4층 다 있는데. 근데 4층에 404호랍니다. 이 아파트가 1, 2라인, 3, 4라인 이래 있는 게 아니고 1, 2라인은 없고 3, 4라인만. 1, 2라인은 있긴 있는데 폐쇄가 돼 있어요. 못 들어가게 문이 딱 철문으로 달려 있어요. 이러니까 외부인 못 들어오게 하는갑다. 뭔가 일이 있으니까 지상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입주민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지. 그래 내가 이제 업무 방식을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 필요 없고 아까 얘기 들었지요. 회사동에 404호. 그래서 호출로 오면 절대 가지 마라.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 마라. 그 집 아줌마 목맥고 죽니 뭐 땡사를 하니 그래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우리가 뒤집어 쓰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사에서 다 책임져 준다 했으니까 절대 가지 마라. 아저씨 그 나간 아저씨 기억하죠? 예. 1년 동안 일 잘하다가 그때는 그래도 제정신이 있는데 며칠 전에 404호에서 전화 와서 갔다가 정신병동에서 한 며칠 살았대요. 예. 정신이 아니었대요. 근데 웃기는 그 집에 불이 켜져 있어요. 사람이 산다는 증거거든. 뭐 세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갑다. 이 집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마지막에. 거기 사시는 분한테. 사동의 404호가 본래는 이런 집이 아니었대요. 신축 당시도 그렇고 진짜로 고급 자재들은 다 들어간 아파트예요. 뭐 프랑스 때 대리석에다가 막 어마무시했어요. 집 한 채에 어마무시했다 하더라고. 금액은 내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강남에서도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이 집이 왜 그랬냐? 그 안에서 사업가 한 분이 목을 갔대요. IMF 터졌을 때. 근데 지 혼자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와이프, 그래도 와이프는 또 임산부야. 그렇게 어찌 보면 인원수로 따지면 총 3명이죠. 예. 3명이 간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게 내가 신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게 있나? 남자만 죽은 것만 나와 있어. 그쪽에. 다른 건 안 나와. 웃긴 건 또 파악 얼마 쓰면. 근데 그때부터 집을 싹 청소하고 내부 인테리어 내장 싹 다 긁어냈대요. 긁어내고 청소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집이 팔렸대요. 근데 이사 오신 분이 1년을 못 버티는 거야.
아무런 증상은 없는데 거실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찬장이라 하죠. 거치대 같은 거, 뭐 술이나 이런 거 넣어놓는 찬장. 아무 손도 안 했는데 그 찬장이 깨져버리고 술이 떨어지고 그리고 의자에서 곰팡이가 계속 피고 그리고 욕실에서는 욕실 위에 환풍기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환풍기가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근데 환풍기가 돌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집이 정전되기도 하고 또는 욕조 밑에 보면 세면대 위에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허건을 깨진. 그래서 처음에 이사 왔던 사람은 1년이었고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은 8개월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은 6개월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들보다는 2달을 못 버틴다. 예. 근데 못 버티고 나간 것까지 좋대요. 근데 그 집에 꼭 여자나 와이프가 있으면은 그 여자가 무조건 미친다. 100% 미친대. 남자들끼리만 사는 건 문제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은 미쳐가지고 인적 피해가 나는 그런 일은 없지. 오. 근데 웃긴 건 그때 제가 갔을 당시에 예. 이사 왔던 분이 작은 딸내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14살 정도 될 겁니다. 그 14살짜리가 밤만 되면 경비실에 호출을 한대요. 예. 아빠가 때려요. 누가 때려요 이러면서 신고를 받는 당사자가 놀라서 뛰어 올라갈 정도로. 근데 경찰에 신고도 못하게 하니까 신고도 못하지. 그럼 당시에 경비초소에서 당직을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리를 하러 가야 돼요. 네. 돈값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꼭 누구 한 명 올라가려 하면은 그쪽에 있는 경비팀장분이 뛰어와서 말려. 가지 마라. 그렇게 말리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다하다 해서 애가 너무 애스럽게 그 404호에 제 위에 성임자분이 혼자 갔대. 근데 갔는데 그 집 앞 현관 입구에서 기절했다. 들어가서 기절했으면 또 괜찮은데 밖에서 벨도 누르기 전에 기절했대. 예. 왜냐하면 그 동네는 아파트 각 층별로 카메라가 다 있어요. 경비팀장분이 저한테 그 사람이 그 집 앞 현관에 갔다가 그냥 쓰러졌다. 예. 그냥 쓰러지면 상관이 없는데 쓰러져도 묘하게 난간 쪽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쓰러졌다. 오. 근데 아무도 안 갈랬단다. 겁이 나지 않느냐. 뭔가 이유가 있고 저서 지금 저 사람이 쓰러졌던 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쓰러졌을 건데 겁이 나서 아무도 못 간다. 근데 하다 안 돼서 자기가 갔대. 예. 자기도 가서 내려오는데 전혀 부딪힐 사유가 없거든요. 404호 해봐야 4층밖에 안 됩니까? 4개 층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못 썼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업고 내려오는데 한 6번 불렀다. 넘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응급조치 해가지고 예. 일단 정신 깨어가지고 뭔 일 있었냐 물어보고 여기서 지금 있었던 일은 항구해라. 오. 대신 병원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병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리를 어찌 보면은 예정돼 있던 거였죠. 본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 하더라. 결국은 제가 그냥 그 자리를 들어갔으니까 딱 경고도 들었고 다 조심했어요. 그런데 딱 때마침 그 집에서 사는 여자애가 현관을 향해서 나왔어요. 지상으로. 나왔는데 주위 동네 번호 내는들이나 애기 엄마들이 보자마자 집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멀쩡하고 정상적인데 이랬는데 나오니까 막 진짜 애들 말마다 제 흙 퍼먹어요 이 소리가 나오더라. 맨 땅에 흙을요. 그는 흙도 없는데 타일 드러내가지고 흙을 퍼먹고 있어요. 죽을 듯이. 그러니까 지 스스로 자야듯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다가 또 먹다가 이러고.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내 딸애는 걱정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뛰갔죠. 뛰가서 등 두드리면서 야 일어나 정신 차려 그러니까 아가 말이 뒤집혀 있어. 흰자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야 경비팀장 불렀지. 아이씨 저 집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분명히 사람 있을 거다 전화해봐라. 전화도 하기 싫어하더라 사람. 겁이 나. 하다 안 돼서 경비팀장한테 진짜 어떻게 되면은 내 나가서 다 오픈해준다. 그건 말고 해서 나 항공 안 한다. 일단 알겠다 하면서 그 집에 있잖아. 그 집에 오빠 되는 그 애의 오빠죠. 예. 오빠 되는 사람이 나오거든. 야도 상태가 좀 안 좋아. 다크서클 막 길게 늘어져 있고. 내가 그래서 야 이래 봐. 네 동생이 이렇다. 지금 즉시 병원 데리고 가라. 근데 이 아들이 아파트 밖을 못 나가요. 겁을 내는 거야. 나가질 못해.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내가 욕 먹을 각오하고 둘이를 제가 손을 끌고 여자애는 내가 업고 무슨 말이냐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끌고 나가서 택시 타서 병원까지 보냈어요. 그 다시 들어오는데 경비팀장이는 야, 네 몸부터 생각을 해라. 네 큰일 난다 이래. 왜요? 난 멀쩡하네. 지금 멀쩡하지. 한 며칠은 있어봐라. 그 며칠 동안 사람들이 내 옆에 나와요. 겁을 내가지고.
며칠 있다가 보니 그 집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갔어요, 결국.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웃긴 게 저거 아빠 없는 날만 그랬다. 아빠가 있는 날은 말짱했다. 그렇게 또 이제 한 달이 넘었죠. 한 달 넘어갖고 이제 2달째에서 2주쯤 때 또 사건이 생겨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당시에는 공실이었습니다. 빈집이었죠. 근데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집 보여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비실이나 이런 보안실에 미리 연락이 와요. 공인중개사 올라갈 거니까 평소 일반 아파트 보안들처럼 행동해라. 그 소리 들으면서 참 집값 안 떨구려고 나 바라간다. 근데 진짜 요원들이 일반 요원들처럼 막 쓸기만 쓸고 청소하는 척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야. 예. 나도 똑같이 해야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아줌마가 여성분이었는데 경비대장이 가서 하는 말이 이 집은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래 얘기를. 근데 솔직한 말로 탈이 나든 말든 그건 우리 할 바 아니다. 저거 탈라는 거지. 이 아줌마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처음 듣는데. 원래 오늘 오실 분이 남성 공인중개사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여자성분이 오셨습니까? 라고 경비대장이 방해를 하고 그분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신 왔어요. 경비대장도 에이, 설마 집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집 보러 와준 건데 근데 깼나 해라고 넣었어요. 근데 10분 뒤에 고함을 치고 튀나오는 거야. 이 아줌마가 살려달라고. 옆에 집 보러 나가시는 분 쪄가지고 어이가 없네 이런 인상이고 아줌마는 막 놀래가지고 신발도 벗겨지고 뛰어와가지고 우리 경비실에 와가지고 아저씨 경찰을 해 경찰을 이런 거라. 내가 뭘 보셨는데 그랬어 내가. 그때 당시 앉아있는 게 제했으니까. 안에서 뭘 봤어요? 그래. 안에서 피실려간 여자가 목이 없는 여자가 그 임산부 같다면서 그런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더라고요. 예. 칼 들고. 근데 그 집이 공실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옆에 왔던 집을 살려는 사람이 그때 아줌마 뛰어와서 얼마 있다 왔는데 와, 이 아줌마 쇼 진짜 잘하네. 연기력이 좋네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조롱을 했죠. 이 아저씨는. 내가 봐도 별 문제 없는데 이 아줌마 미쳤네. 그래갖고 경비대장이 하다 해서 이 아줌마를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고 경비대장이 눈치를 준 거야. 어차피 집 보러 오셨는데 아저씨도 사람들 이거 자주 보러 왔을 거니까 한번 봤을 거니까 올라가서 뭐 집만 보여드리고 같이 내려오세요 이런 거야. 이제는 내보고 올라가지 말아야 그제도 가지 말았잖습니까. 뭐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네. 이건 나중에 물어봐야지. 이러고 사시려고 하는 분하고 올라가서 집 구석구석 다 봤어요. 예. 근데 진짜로 거실에서 그 사람들이 목 말고 죽었거든요. 근데 천장을 분명히 다 갈았어요. 밑에 타일도 싹 다 갈았어요. 예. 그런데 시커먼 흑점 같은 거 있죠. 와, 예. 사람이 매달면은 봉준이 뜨지 않습니까 몸이. 발이 딱 있을 그 위치에 시커먼 흑점들이 예. 4개가 나란히 있어요. 예, 보시기 전에 발로 스승 문댔어요. 뭐 묻었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 그냥 타일에 인쇄된 것처럼 뭔가 좀 착시 효과가 나는 그런 멍처럼 보여요. 한참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띵하네. 근데 사시는 분이 괜찮네 이러면서 일단 제거 좀 해봐야 되겠다. 공인중개사분은 뭐 그랬답니까? 그러길래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세부내역을 제가 알아야죠. 우리는 일기 보안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팁으로 당시에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공인중개사보다 더 확실하게 알려줘서 고맙다면서. 그분은 가시고 경비대장한테 갔어요. 그 아줌마 어떻겠어요? 아줌마 병원 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원래 자기들 아파트에 오는 공인중개사 딱 정해져 있대요. 근데 그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으니까 딴 사람이 온 거지. 근데 여자로 온 거라. 여자로 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경비대장한테 자, 이 볼 거 다 봤으니까 이제 알려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업무 끝나시고 숙소 들어갈 때 저하고 소주 한잔 합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녁 9시 반인가 업무가 끝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녁 9시 되면은 교대를 합니다. 저희조 같은 경우는 주차관 쪽에 있으니까 교대를 하고 올라갔어요. 경비대장하고 저하고 앉아서 새우깡에 소주 깔고 얘기를 했죠. 아니 도대체 뭐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냐. 아저씨네 그 무서운 얘기 해도 급시알도 안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얘기하시라. 딱 얘기를 해서요. 404호가 왜 저런지. 이게 자기도 들은 얘기인데 부부가 목매고 죽은 집이 맞다. 근데 그 세번호까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에 무당이 찾아왔대요. 무당이. 그러니까 그 사시는 분 중에도 좀 기가 센 분들이 있고 보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동대표 쪽에서 무당을 불렀다는 거예요. 좀 유명한 분으로. 근데 집을 딱 보더니만 무당이 도망갔대요. 얘는 못 오겠다. 겁이 나서 갈란다. 그러고 갔대. 근데 이 경비대장 분이 그 아파트 신축 때부터 있던 오래된 분이죠. 저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네. 분액을 얘기해라니까. 왜 사람들 들어가면 미치는 것이며 우리 보고 밤에는 가지 말라더만 낮에는 또 가라 하는.
그 집 와이프분이 무당인 걸 속이고 결혼을 해버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신벌을 받는 게 아닐까. 네. 그리고 남자가 먼저 죽을려 했던 게 여자가 먼저 죽을려 했다. 그 아줌마가 그래서 죽으려고 오만 짓을 다 했답니다. 예. 하던 데서는 남편이 결국은 아침에 나갔지. 아저씨가 어디서 들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나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 여자가 먼저 죽으려고 했었고, 예. 빌짓을 다 하다가 아파트 직접 들은 데에서 시시한 거지.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아마 저 집도 저 꼴 안 났을 거다. 그러면은 여자만 들어가면 잡혀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니까. 예. 남자는 멀쩡하다. 남자는 한 번도 못 본다. 근데 여무당이나 여자가 가면은 귀신인지 아닌지 자기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막 칼 들고 와서 진짜 실감나게 찌른대요. 근데 찔리고 보면은 그 부위가 엄청 아프고 결국은 병원까지 간다. 근데 그 집에 살려고 여자가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네. 딱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점점점 사람이 미쳐간대. 미쳐가고 뭐 해계망상한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본답니다. 근데 그 순간이 고비고 그걸 딱 넘어가면 그 여자는 거의 이제 폭력마가 되는 거죠. 본 사람마다 다 때린답니다. 때리고 욕하고 쌍욕하고 막 배들이까지 한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정신병으로 병원을 데리고 가려 하면은 또 괜찮아지고 놔두면 또 싸운다. 그러니까 그 집 가족들은 돌아버려. 이게 정신병인지 아니면 귀신 들린 건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흥 퍼먹은 건 뭔데요? 가가가 아마 그 앞에 아줌마한테 달린 거 아닐까. 자기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보안들은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 옆에도 안 올라가고 다들 얘 옆에도 안 올라가는 그거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러면 뭐 남자한테 뭐 이상 한번 올라가면 되겠나. 밤에는 가지 마라. 밤에는 왜요? 안 딱 잡으면 놈이 죽을 수도 있다. 네. 어차피 공실인데 볼 것도 없지 않느냐. 키 줘봐라. 항상 하는 말이 호기심이 사람을 잡습니다. 예. 그래 카드키 들고 올라갔어 제가. 경비 대장은 앞에서 말리는. 왜냐면 그때 당시 술이 좀 대우니까 간이 배밖에 나온 거지. 보통 같으면은 간이 쪼그라들었을 건데 배밖에 나오니까 나와봐라 갈 거다. 내가 올라가서 이상 없으면은 기간 꽉 채워서 일할 것이고 이상해서 뒤지면은 산재 처리해도 이랬거든요. 경비 대장이 가봐라. 이제 포기했대요 당시에. 당당하게 걸어서 올라갔어요. 탁탁탁 걸어 올라가는데 보통 아파트가 이게 아무리 밀폐가 잘 돼 있어도 네. 집에 있어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웬만하면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요. 예. 1층, 2층, 3층까지는 사람 사는 느낌이 나요. 근데 4층을 딱 올라왔는데 진짜 뒤지고 소리가 일절 안 들려요. 진짜로. 사람들 잘 시간도 아닌데. 근데 404호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404호 현관문만 봐도 어지러워요. 띵한 거가 머리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술 먹어서 그런가 보다.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분명히 아까 내가 낮에 들어갔을 때 커튼이 없었습니다. 여기. 커튼이 한 개도 없었어요. 닫지 않았어요. 근데 커튼이 쳐져 있어요. 암막 커튼. 암막 커튼인지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검은색 커튼이 쫙 닫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낮에는 벽이랑 바닥 색깔이 흰색과 살색이었는데 검해요. 브러쉬 없이 한밤중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새까매요. 근데 사람이 오기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까 예. 아까 낮에 봤던 게 궁금한 거야. 검은 점. 분명히 이건 내 혼자 본 게 아니고 그분도 봤다. 이게 뭐냐. 궁금하니까. 가서 둘이 다 대봤어요. 폰이 호라셔가지고 봤는데 이게 점이 생긴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구멍이 파였어요. 분명히 낮에는 내가 발로 못 댔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거든. 근데 깜깜한 데서 보니까 꼭 구멍 뚫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분명히 3층에서는 종했었다 아닙니까 제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시끌시끌 했는데 그 구멍에서 흑점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막 살려달라는 시 애원하는 그런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요. 보이고 보다가 이제 내가 술을 먹어서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실은 놔두고 안방을 가봤죠. 안방을 가는데 문이 안 열려요. 분명히 아까 내가 낮에 문을 열고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문을 막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려서 이상해서 인기척이 딱 느끼지는. 문에 길을 살대 봤어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속도의 말을 사삭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인가 본데 이래 조졌다 내려가자. 내가 나갈라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뭐지 이거? 드디어 내가 미쳤나 이래가고. 아닌데
나는 그래 미칠 레벨은 아닌데. 근데 발이 안 떨어서 움직이는데 계속 안 떨어요. 다리가 움직이더라. 진짜. 몸이 얼어가지고. 그래 한참 한 5분간을 그렇게 끙거리는데 갑자기 뒤에 문이 슥 열리는. 뒤를 돌아봐야 말아야 되나 싶더라고. 근데 딱 때마침 다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다시 걸어 나가려 하는데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웬 아저씨가 목에 밧줄 달고 쌍시칼 들고 저한테 덤비더라고. 사람이 이게 놀래다 보니까 순간 뒤로 넘어진 거야. 근데 기절은 안 했어요. 보통 그 정도에서 기절을 한다는데. 기절은 안 하고 어떻게든 팔을 붙잡고 내가 안 질리려고 별짓을 다 했거든. 근데 딱 때마침 우리 경비대장이 하도 걱정이 되니까 몇 명을 더 끌고 왔어. 사람이 많을수록 겁은 안 나니까. 와갖고 문 탁 열고 들어오자마자 내가 막 끙거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이씨 하면서 뭐하면서 그래 이제 그때 다시 그 위를 보니까 없어 사람이. 내가 혼자 이기라고 하니까 이러면서 경비대장님 여기 왜 올라오지 말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듣지 이러면서. 예. 이거 확실히 귀신집 맞는 갑니다. 이런 집에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야. 아파트라는 동네가 다 그래요. 누가 좁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직구 안 떨고 오려고 어떻게든 간에 덮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특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정도까지 알았는데 이 4층 근처도 나왔대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403호는 어떻게 삽니까? 물어봐. 안 그렇습니까? 403호가 바로 그 집 앞에 살잖아요. 제일 쫄릴 거 아닙니까? 다 알 건데. 근데 403호가 어떤 집이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내가 놀랐네. 장집이래. 무당. 예. 두 분이 사신대. 무당끼리 결혼해갖고 사시는 거. 박수무당, 선녀무당 이래갖고 두 분이 사신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여기는 자기 집처럼 해갖고 향냄새도 이런 거 일단 안 난대요. 근데 이 두 분이 사시는데 이분들은 아까 7시 반에 들어왔다. 저녁 7시 반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올라갔을 당시 사람이 있었던 소리야. 그래서 내가 무당이라서 그 집은 조용해는 없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4층 근처도 안 갔어요. 진짜. 내가 제일 무서웠던 데가 그를 갔다가 발이 안 떨어진 그런 느낌이 나니까 가야가 싫어. 일은 할만한데 왜 사람들 가지 말라는 이유를 알겠더라. 그렇게 이제 상기료를 찍고 나왔어요. 예. 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기존에 일하던 분들도 다 나갔어요. 현재 텅텅 비었죠. 공실이죠. 근데 흉가 체험한다고 가시는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주소지를 딱 보니까 그 집이야. 예. 흉가 체험단이 갔답니다. 근데 그 후기를 읽어보니까 절대 가지 마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흉가 체험하는데 솔직히 남자만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가고. 갔다 하면 씨인 거야. 씨든가 미치든가. 예.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씨인데. 씨이고 미치고 씨이고 미치고. 근데 요번에 서하님께서 해줬던 말이 어떤 말이 기억이 난다면 403호 무당집 있죠. 예. 이 집이 알고 보니까 404호 그 가족 최초에 돌아가셨던 분들 두 분이 친척이랍니다. 친척인데 집값이 그때 당시에 20억 넘었어요. 내 기획사에. 이것도 돈에 설킨 거예요. 네. 집이 계속 저런 일이 생겨서 집값이 툭툭 떨어질 거 아닙니까? 최저가로 쭉쭉 들어가서 최악이 돼가지고 똥값이 됐을 때 이분들이 매입하려 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매입을 했대. 네. 매입을 하고 어차피 재건축하면은 건설사에서 호실 마달로 해갖고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그러고 와서 계약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대요. 지금 이사를 나갔대요. 예. 이 소장님이 한 말이 아마 그 사건 모두가 저 무당이 벌인 짓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 중에 그냥 죽는 거랑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가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대요. 그렇겠죠. 원하는 그 레벨이 막 거의 지구 종말급이라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레벨이 틀리대요. 그런 사람이 돌아가신 자리에서 아무런 재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니까. 그럼 당연히 이 사람 사념이 남겠죠. 원념이 남고 하다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귀신이 봤을 때는 빡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죽어서 작살났는데 네.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 게 보니까 배알이 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쌓여갔던 게 터진 거래요. 그래서 이 집을 매입할 때 진짜 단돈 3억도 안 들어갔다. 네. 계산받는 건 어마무시하게 받았다. 현재는 그 라인만 먼저 밀렸다더라고요. 오. 그 라인만 먼저 밀리고 나머지 라인은 아직 살아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소장님은 그런 얘기를 끝냈어요. 네. 이제 상황이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404호 아랫집, 304호집 주인이야. 아, 나는 몰랐는데, 진짜 이때까지 한 번도 몰랐는데. 그럼 당신은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아니지, 사람이 돈 앞에 가면은 다 착해지는 거다 하면서. 근데 뭐 어차피 뭐 큰일이 없었으면 됐지 안 그렇나 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니까 20년들이 좀 많아서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찝찝하게 끝났습니다, 일이. 진짜 이런 아파트는 겁나. 일단은 뭐 강남이라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어딘지 뭐 지칭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막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랄 뿐인데, 오늘 익명님께서 404호에 관련된 사실상 좀 나폴리탄 괴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런 없었죠. 괴담류가.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한참 뒤에 이제 기억을 했던 게, 네. 나폴탄 계산을 요 근래 들어서 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뉘앙스가 그때 당시 경비대장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수칙을 지켜라.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안 지키면 뒤진다. 이런 말. 지구 종말급 또 그런 원한을 가졌던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였으니까 익명님께서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굉장히 좀 생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일을 하지 않고서는 또 모르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아파트라고 찾아보셔도 아무 효과 없을 겁니다. 여기는 재개발이라는 말 자체를 안 씁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웬만하면 다 찾아보는데 네. 제 정보통 알고서는 그거 찾기가 힘들대요. 다. 또 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네요, 익명님께서. 그렇죠. 어차피 못 찾거든 저거는. 가더라도 괜히 잘못 들어가서 잡히가면 본인 맛은. 항상 아직도 보안을 있습니다. 그게. 그럼요. 사유지나 이런 곳은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오늘 익명님께서 이렇게 또 무서운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익명님께서는 아파트 괴담을 정말 많이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아파트 이런 보안 직업 괴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돌비 익명이라고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거기서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창고지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고지기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언덕 위에 있는 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창고지기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언덕 위에 어느 집에 갔다가 그 뒤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벌어졌었던 일이 저하고 이제 같이 부대 생활을 했었던 동기들이나 후임들도 알 수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좀 과거의 일이겠죠? 이게 정확하게는 97년 9월서부터 한 27년 정도 됐죠. 이야, 굉장히 오래됐네요. 9월서부터 11월까지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 2009년 1월까지 영향을 미쳤었던 거죠. 야, 그러면 처음에 그 언덕 위에 집을 가셨을 때 그때 지역이 어디였나요?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왜냐면 네. 거기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냥 큰 지역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단 신도시고요. 검단. 제가 살 당시에는 검단 신도시가 아니라 김포면이었습니다. 거기 시골이었죠, 원래. 네, 완전 시골이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건담이 아니라 로봇 건담 말고요, 여러분들. 검단. 네, 인천의 검단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네, 검단입니다. 인천 서구 쪽이죠, 거기가?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집에 가셨고 그 집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창고지기예요. 이건 제가 지금부터 대략 27년 전쯤에 예. 97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일어난 일이고요. 당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지금 약간 거기가 바뀌었지만 제가 살던 당시에는 버스가 하루에 3대 들어오던 별 볼 일 없는 동네였거든요.
완전 총분내라.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도 그 주변 마을에서 가장 많은 한 6명 정도가, 저까지 포함해서 6명 정도가 같은 나이 또래였었던 친구들이었으니까, 그 중에 저를 포함해서 친구 A, B, C, 이렇게 해서 저까지 4명이니까, A, B, C 중에 이제 친구 B를 돌비라고 지칭을 해볼게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 4명이 완전 사고뭉치였거든요. 동네에서 알아주는. 제가 왜 친구 B를 돌비라고 지칭하냐면, 이 친구 B가 굉장히 좀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자주 이제 허공을 좀 응시하거나, 하늘을 좀 자주 보던 친구였어요. 굉장히 좀 조용하고 과묵한 친구였는데, 얼핏 생각해보면은, 응답하라 1988 태기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 굉장히 좀 조용조용한 친구였었는데, 저희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크다 보니까, 집안에 숟가락도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집은 이제 네. 흉가인데요. 오. 시골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안 사는 집들은 폐가와 흉가의 구분이 잘 없어서 저희는 다 흉가라 불렀어요.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그래서 흉가 폐가들마다 전설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누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돼서. 근데 흉가들 중에 동네 어르신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흉가가 있었습니다. 그 흉가가 저희 동네에서 이제 저희는 읍내라 불렀는데 읍내까지 가려면 그 집을 무조건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덕 위에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검담 읍으로 가려면 언덕을 지나야 되는데 언덕에 있는 집이 제가 그 집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나온 거고요. 그 집이 경치가 굉장히 좋아서 위에서 보면은 저희 마을이 다 보여요. 그 정도로 경치가 좋았던 집인데 근데 그 집이 집터가 얼마나 세냐면 이거는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 아버님께 여쭤봤었는데 네. 장딱이라고 하죠. 생딱, 수탉. 수탉을 집안에 풀면 그 다음날 가면 수탉이 죽어있어요. 그 집이 그 정도로 조금 집터가 센 집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니께 제가 내용을 들었는데 이 집을 나중에 저희가 이사하고 한참 지난 뒤에 그 집을 허무는데 집을 허물 때 포크레인 기사가 3분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3분 중에 2분이 돌아가시고 마지막 한 분이 그 집을 이제 다 허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나름 알아주는 사고뭉치들이 그 집을 가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것도 결정이 됐죠. 친구들끼리 돌아다닐 데 없으니까 그 집이나 한번 가보자. 근데 가게 됐는데 그 집이 그때 당시에 느낌이 어떤 집이냐면 줄리에 나오는 고길동 씨 집 같이 동네에서 굉장히 세련된 모양의 집이었어요. 그 대신에 창문이 다 깨져 있는. 네. 이제 그런 집에 들어갈 때 보면은 저희 어릴 때는 그 집 대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오. 쇠문인데 열려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갈 당시에는 노란색으로 U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줄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고 거기에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부적이 막 붙어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부적들이 또 막 붙어 있고 이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4명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문 하나 지나는데 예.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때가 9월이었거든요. 예? 97년 9월이었는데 정문은 U자로 돼 있으니까 그걸 살짝 벌리면 어린이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벌려가지고 그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게 향기가 저만 느낀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다 느낀 거예요. 그거를 4명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친구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개별적으로 들어갔는데 자동적으로 다 그냥 팔짱을 낀 거예요. 추워서. 4명이서. 와. 그러니까 느낌이 문 하나 차이인데 완전 달라요. 느낌이 향기라고 해야 되나? 지금도 말하면서 약간 소름이 돋긴 하는데 그게 있어서 그래서 배치가 재밌는 게 친구 A 그리고 저 그리고 돌비 친구 C 이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팔짱을 끼고 그때 이제 그 집의 매형을 정확하게 보게 됐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한 10개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하실로 들어가는 문짝이 있는데 그게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집 안에 들어가자. 근데 집 문 앞에도 부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냥 다다다다다 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계단이 10개 정도 되니까 친구 4명이서 올라간 거죠.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2번째 있었고 돌비라는 친구가 3번째 있었는데 3번째에 있던 돌비라는 친구가 갑자기 저를 확 땡기는 거예요. 땡기면서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몇 가지 하는데 왜 여기 안 들어가고 집에 가자는 거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계속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끝에 있던 친구 씨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엉겁결에 맨 끝에 있는 친구가 소리 지르고 나가니까 저희도 같이 다 뛰어나간 거예요. 거기를. 그때는 뭐 이제 노란색 U자 그 벌려서 나왔는데 그건 그냥 막 찍고 그냥 나왔어요. 저희가. 예. 찍고 나오면서 내려가다가 보면은 저희가 내려올 때 논두렁 길이 있어가 논두렁길을 막 타고 내려갔는데 이게 시골 애들이 자유분방하면서 약간 겁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오면서 거기 갔었던 것도 다 까먹은 거예요. 흉가 체험을 했던 것도. 애들이 막 웃고 떠드느라고. 근데 저희가 국내에서 얘기했던 뒷산이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저희 집 뒤편 공간을 원래 산이었던 데를 깎아서 평지로 만든 데가 있거든요. 그냥 뒷산이라 불렀는데 거기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깔땡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 씨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갔냐. 그러니까 친구가 갑자기 한기가 들면서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을 수가 없어. 그냥 뛰어나갔대요.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고 있다가 조이비라는 친구한테 너는 왜 나 땡기면서 집에 가자 그랬냐 얘기하니까 애가 말이 없어요. 애가 말이 없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계속 물어봤어요. 아니 뭐 말을 해달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사람이 질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표정이 되면서 저한테 계단으로 해서 우리가 4명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계단 옆에 이렇게 테라스가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테라스에서 손이 불쑥 나와가지고 제 머리를 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른쪽 머리를. 그걸 보고 애가 순간적으로 놀래가 절 땡긴 거예요. 그냥 집에 가자고. 근데 저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저희 집이 모태신앙이라 그런 걸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었어요. 아예 뭐 맞으면 뭐 머리 감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겼는데 갑자기 친구가 진짜 정색을 하면서 엄청 무서웠다고 너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고 9월 달이 끝나고 11월 달부터 이상한 게 이제 조금씩 시작이 돼요. 11월 달에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꿈을 꾸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원래 꿈을 굉장히 자주 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이 저희 드라마 보면 지난 줄거리 나오고 본편 나오고 다시 예고편 나오잖아요.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일주일 동안 계속 그 꿈이 오늘 A라는 꿈을 꿨으면 그 다음날은 A 플러스 B가 되고 그게 그 다음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이런 꿈을 일주일 동안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하진 않은데 이게 꿈에서 애기가 놀다가 다치는 꿈이에요. 그런 꿈을 이제 일주일 동안 꾸다가 어느 순간 또 안 꾸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상한 거는 그걸 제가 꾸던 시기에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기입니다. 아마 있었어도 현대 걸리버?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걸리버 오랜만이다. 예. 네, 그때 걸리버 네. 아니면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삐삐를 들고 다니셨으니까 아마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이제 집 전화로 저희 할머니께서 어머니께 전화를 엄청 하신 거예요. 제가 꿈이 끊기고 나서 얼마 돼서 할머니도 전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있다가 정확하게 97년 11월 20일 날 제가 꿈을 하나 꾸게 돼요. 근데 그때 명확하게 꿔요. 꿈을. 어떤 아이가 놀다가 다쳐서 죽는 꿈을 꿔요. 근데 그 장소가 저희 집이 이게 정확하게는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삼거리 쪽 위쪽에 살짝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을 길을 건너면 슈퍼가 있고 그 옆에 노인정이 있는데 이게 시골이니까 아침에 버스들을 다 못 타니까 애들이 읍내에 있는 학원에서 애들을 데리러 와요. 스타렉스로. 거기 노인정 앞이 약간 애기들이 타는 학생들 타는 집합소 같은 건데 제가 꿈을 꾸고 나니까 아버지께 그날 엄청 태워달라고 막 울면서 소리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안 태워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상처 보시면 아빠가 안 그래서 너가 그렇게 다친 거다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씻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나왔어요. 삼거리에서 노인정 쪽으로 가려고 학원 승합차를 봤어요. 그래서 뛰어가는데 뭐가 갑자기 쿵 하더니만 제가 꼬꾸라진 거예요. 달려가는 쪽이 있고 왼쪽에서 차가
저를 부딪힌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봤을 때. 부딪혔는데 제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몸을 돌렸을 때는 차 바퀴가 제 다리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위로 쓱 하고 올라오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죽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죽었구나 그냥 생각을 하다가 예. 눈을 감았거든요. 근데 눈을 감았는데 그래서 전 그때서부터 약간 그런 걸 믿어요.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잖아요. 11살짜리가 그거를 본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해도 솔직히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동안 겪고 나서 눈을 팍 떴는데 옛날 차 갤로퍼랑 무스 보면은 그 밑에 프레임에 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밑판에. 네. 밑판에 잡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봉이 하나가 보이는데 봉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시간 자체가 엄청 느리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이렇게 그냥 쓱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잡았거든요. 차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확 꺾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걸 잡는 순간에. 그렇게 한 20m 가다 노인정 앞에서 섰어요, 제가. 저는 이제 밑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른들이 차를 들어갖고 저를 뺐어요. 그러니까 오. 119를 부를 수도 없는 게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119가 와서 저를 데려가는 시간보다 그냥 밑에서 저를 빼갖고 읍내로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저를 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제 얼굴을 봤는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갈비뼈가 너무 아파서 이게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머리에서 뚝뚝 떨어져서 그게 다 피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저를 딱 봤는데 제가 오른쪽이 아예 다 갈렸어요. 이마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정수리까지가 싹 다 갈린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수술로는 제가 한 140방 정도 꼬맸거든요. 예. 머리만. 이마하고 머리에서 한 140방 정도 꼬맸고 그때 저는 상황을 모르니까 봤는데 그때가 학교 가는 시간이고 이러니까 동네 어르신들도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봤는데 거기서 이제 4인방에 하나였던 돌비 친구를 본 거죠. 돌비 친구가 완전 사람이 질리면 얼굴이 하얘져요. 진짜 하얘져요. 질리면. 그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딴 애들은 다 놀란 건데 걔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근데 그땐 너무 아프고 이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세고 났을 당시에는 아픈 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갈비뼈만 아팠는데 이게 보니까 갈비뼈보다 머리가 더 심각했던 상태였던 거예요. 차까지 이제 심지어 저 걸어갔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 다쳤다고 하니까 나왔는데 저를 봤는데 애가 이제 피투성이 여기 없는 거죠. 오른쪽이 싹 다 먹이고 이러니까 그러고 이제 김포 읍내까지 간 거죠. 왜냐면 검단에서는 그때 당시에 수술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김포까지 갔어요. 그래서 김포 읍내까지 비상등 켜두고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가고 나서 이제 제가 한 7시간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그날 저희 할머니께서 올라오셨거든요. 네. 할머니께서 제가 수술 겪고 난 뒤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절 잡고 울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께서 이 망할 영감탱이 하면서 울고 계셨어요. 이유가 할머니께서 제가 그 꿈을 꾸던 시기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저를 자꾸 데려가는 꿈을 꿨대요. 그거를 할머니도 일주일 내내 꾼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하고 이랬는데 중간에 또 그 꿈을 안 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겠구나 했는데 제가 이제 사고 나던 날 할머니께서 꿈을 꾸셨는데 할머니께서 보는 장면은 제가 울고 있고 제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가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밤새 그걸 못 꾸게 하려고 제 반대 손을 붙잡고 용을 쓰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에 땀부터 시작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너무 꿈이 선명하니까 이건 이상하다. 오늘 전화해봐야겠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 났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께서 놀라셔가지고 그때는 저희 할머니께서 나주에 사시는데 나주에서 제가 살던 동네까지 최소한 올라오면 그때 당시 KTX도 없던 시기라 서울역까지 왔다가 서울역에서 다시 부평까지 와서 부평에서 다시 검단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단 와서 검단에서도 갈아타서 김포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저녁 늦게 오셨을 거예요. 저 붙잡고 미안하다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그 뒤에 제가 2주까지는 말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말을 하면 피부가 다 땡겨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마서부터 찢어졌으니까 이게 말을 하면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하다가 한 3주쯤 되니까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에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문병을 옵니다. 한 10명 정도가
그때 그 시골에서 승합차를 타고 저 문병을 왔는데 그때 똘비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도 이제 제 상태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붕대 감았다 머리 너도 이제 뭐 괴물이다 뭐 이런 얘기 막 장난스럽게 막 하고 있는데 똘비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질렸었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표정이 또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손이 오른쪽 머리하고 목을 잡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이거 듣고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사진을 찍으셨거든요. 그 사고 당했던 장소를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저를 치신 분이 졸음 운전하시다가 저를 친 건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었던 부분이 정확하게 보면 제가 넘어졌던 장소에서 보면은 제 왼쪽 쇄골서부터 목을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인 거예요. 바퀴가 스키드마크 자국이.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거 하고 나서 저는 그거를 아버지께 얘기를 들었어요. 안 붙잡고 있었으면 너 진짜 죽었다고. 그거를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땐 또 그러면서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더 웃겼던 거는 그 친구가 이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손들이 움직이면서 제 왼쪽 발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웠대요. 손들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제 왼쪽 발목으로 막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이제 또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지역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되고 제가 시골에 있던 놈이 서울에 왔으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PC방도 처음 보지, 중앙선도 차들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지, 막 롯데월드부터 시작해서 잠실 뭐 이렇게 보고 얼마나 신기한지 이제 막 지냈거든요. 학창 시절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2007년 4월에 군대를 갔고 2007년 6월 달쯤에 제가 전주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네. 전주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저희가 그때 전투지휘 검열인가 해서 전투적 측정을 하다가 제가 발목을 좀 크게 다치게 돼요. 왼쪽 발목을.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몸이 안 피곤하면 다리를 안 절어요. 네. 근데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저는 군생활 거의 절반은 목발로 많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좀 짜증나는 상황이 뭐였냐면 군대를 가서 군 병원에 가면은 네. 진료를 오전에 다 마치고 오후에 탑차를 해서 같이 와버려야 되니까 저는 정밀 진단을 못 하는 거예요. 부대에서는. 싸지에서 하고 싶어도 싸지에서 한다 그래도 이게 예약을 다 해야 되니까 휴가 기간 내에 그걸 잡기 또 힘들고. 그래서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병장에 달았을 때 대대장님이 저를 보더니 이등병 때 다리 절던 놈이 병장 때도 다리 절고 있으면 쟤는 진짜 아픈 거다 그래서 그때서야 저희 행보관하고 같이 한평병원에 가게 됩니다. 한평에 있는 국군병원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군의관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죠. 검사를 다 받고 오후 늦게 결과를 봤는데 갑자기 군의관님이 저희 행보관한테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군의관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영상만 보고 하면 너 2년 내에 2발로 못 걷는다고. 그 이야기를 저희 행보관한테도 얘기를 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관리했길래 얘네가 너희 고소하면 니네 부대 해체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근데 이게 현실감이 잘 안 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가 제가 아마 군생활 100일이 안 남았을 때일 거예요. 제가.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안 아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팠다. 어떻게 했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하긴 해야 되니까 했죠라고 얘기를 했죠. 예. 까라면 까야 되고 뭐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걸 앞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화도 안 나요. 진짜 화도 안 나요. 너무 이게 현실인가?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 다음날 대대장실 그냥 쳐들어갑니다. 제가 쳐들어가서 휴가 달라. 그래서 대대장님이 그 다음날 저를 이제 내보내요. 근데 그날 저희 부모님께 제가 전화를 해요. 대대장실 쳐들어간 날 어머니하고 아버님께 전화해서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2발로 못 걷는다 한다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제에서 좀 괜찮은 이제 족관절 병원 있어요. 제가 살던 데가 성동구 쪽이어가지고 옥수동에 족관절 병원으로 좀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MRI 촬영했었던 거랑 싹 다 들고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MRI 상태를 딱 보더니 2발로 못 걷는다고. 2년 내에 2발로 못 걸을 거예요. 이 상태면. 근데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거는 영상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고 이제 실제로 까보는 건 또 다르다. 실제 오픈을 한 거는 다르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있다가 저는 최악을 항상 염두에 해두거든요. 지금도 뭐 이렇게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항상 안 좋은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계획을 짜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을 때 주변 정리 인간관계서부터 해서 나한테 응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막 하게 돼요. 하다가 제가 어려서부터 일기를 썼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때 당시에는 유행했던 게 다이어리가 유행을 해가지고 일기를 쓰게 됐는데 일기를 자주 쓰는 게 아니라 거의 한 2주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쓰게 돼요. 근데 그렇게 제가 쓴 거를 읽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똘비 얘기를 딱 본 거예요, 제가. 똘비가 10년 전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딱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다 예견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뭐지? 막 이런 생각 막 들면서 그때가 한 이틀 남았을 텐데 진짜 무당도 찾아가 볼까? 막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 다 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신앙생활이 워낙 강하셔서 그런 거는 이제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더 미치겠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잘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예. 왼쪽 다리를 잘라야 될 수도 있다. 발목이 아예 아작이 났으니 잘라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러고 있다가 부대 복귀 날이 된 거죠. 복귀하고 그 다음날 바로 한평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수술하시는 군의관 정보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다행히 실력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셨고 뭐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내일이면은 바로 수술하는데 뭐 내 다리 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밥이 안 들어가거든요. 아예. 원래 그 전날 금식인데 하루 종일 안 먹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이러고 있다가 진짜 밤새 잠도 안 오고 다리 막 붙잡고 막 이렇게 있다가 간신히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가위가 든 거예요. 군병원 특성상 저도 군병원에서 한 80일 입고 해봤지만 절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위가 걸릴 수 없는 환경인데 걸리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게 가위가 걸리니까 그 전에도 몇 번 가위 걸리긴 했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말도 안 나오고 고개만 이제 까딱까딱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이렇게 봤는데 왼쪽 다리에 손이 3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손이 어떻게 잡고 있냐면 밑쪽으로 발목으로 이렇게 감싸지듯이 깍지 끼듯이 이렇게 잡고 있는 양손이 있고 하나가 그 위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손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손들이 사라졌어요. 그 손들이 사라지면서 제가 가위가 풀리게 되거든요. 그 손들이 사라지는 것까지 보고 이게 현실인가 뭐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이게 가위가 풀리게 되고 보니까 제가 밤새도록 그 현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내에 제가 바로 수술실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군의관님께서 그때 하반신 마취로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군의관님께서 MRI 상태하고 실제하고 다르니까 계속 저한테 자신감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의관님이 실제 이제 오픈해서 딱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상태였던 거예요. 진짜 오픈하시기 전까지는 뭐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다가 딱 보시더니 생각보다 너무 좋다고 이대로 한 2년만 더 재활하면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만기 전역했고요. 재활 한 1년 계속 받다가 사회로 이제 나오게 됐죠. 여기까지가 제가 어려서부터 봤었던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종결인 거예요. 그 뒤로는 내가 마인드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아예 마인드가 바뀐 게 그 전에는 그냥 눈으로 본 것만 믿었거든요. 근데 이거 일 이후에는 제가 채널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제 상황에 비춰지면서 실제로 봤었던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감정이입이 돼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전에 약간 칼같이 딱딱 끊는 성격이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도 좀 베풀면서 좀 이러고 살고는 있습니다.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때 봤었던 손들이 제가 지금 한 15년 정도가 또 지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 있었던 그 손들이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뭔가 좀 경고의 암시를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이제 살면서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창구지기님, 그 네. 손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묘사는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혹시 그 손의 색깔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야간 추출들 사이로 본 거라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 손의 일단은 형태. 하얀색
그러니까 반투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반투명한 손들이었거든요. 하였어요? 이게 하얀 거랑 반투명한 거랑 약간 다르죠. 색으로 따지면 그래도 하였다는 거죠? 네, 색으로 보면 하얀 거죠. 색으로 보면. 혹시 깡말랐나요? 손이 어떤가요? 이게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비슷한 손이 그 손이었어요. 미라. 미라? TV 보다가 뭐 이렇게 봤는데 뭐 미라 손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말랐다는 소리네. 네, 말랐어요. 이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요, 창고지기님. 네. 시들무에서 하얗고 마른 손을 보신 분들이 다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사고를 겪거나, 최악의 경우는 누가 죽었거나. 근데 이게 시들무에서 지금 창고지기님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손을 목격을 했었고, 그 손을 목격을 했을 때는 다치기도 했고, 누가 죽기도 했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여나 그거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제발 그건 아니었기를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비슷하네요. 일단은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못 있어가지고. 보셨죠. 그냥- 네, 시들무에서는 네. 없는 얘기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 손이 어떠한 원한을 갖고 있거나 창고지기님을 진짜 해하려는 그런 원한을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느껴졌던 게 저도 이제 도비님께 내용을 보내면서 이제 네. 내용을 정리를 한번 싹 해보는데 네. 경고의 의미였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 다칠 거니까 너 여기 이 부위 조심해 뭐 이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긴 한데 그 손이 결국에는 잡으려고 했잖아요. 흉가에서부터. 그렇죠.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지만 그래도 애초에 흉가에서 잡으려고 했던 게 붙어서 간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더 강력하게 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음. 정확하게 보자면 그 흉가를 가지 말라는 데를 간 저희가 이제 잘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유가 굉장히 단순해요. 거기 그 시간에 갔기 때문에. 하필 그때 거길 지나갔기 때문에. 라는 건데, 지금은 좀 괜찮으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은 제가 성형수술은 총 한 6번 정도 했고요. 예. 이마 좀 한 6번 했고, 이제 발목은 그 뒤로 이제 제가 잘해서 지금 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인데, 일단은 오늘 창고재기님께서 검단에 있었던 언덕 위에 있는 흉가를 잘못 갔다가 꽤 오랜 시간 힘드셨던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창고재기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호기심 때문에 우연히 갔던 그런 흉가나 폐가에서 이런 일들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시들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방송을 위해서라고 혹은 어떤 재미를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첫 자식이 있는 몸이다 보니까 오래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 혹은 뭐 재미, 방송 이런 걸 위해서 흉가나 폐가를 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지기님의 흉가를 갔다가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라도 이미 갔다 오셔서 이상한 일들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짬뽕 도사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짬뽕 도사님. 예, 맞습니다. 저 짬뽕 도사님 때문에 오늘 점심 진짜 짬뽕 먹었습니다. 진짜로 짬뽕 드신 거예요? 예, 바로 먹었어요. 진짜 워낙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예, 짬뽕을 좋아하시나 봐요. 제 원래 짬뽕을 맨날 먹기 때문에. 예. 아무튼 오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또 굉장한 또 소름 끼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짬뽕 노사예요! 일단은 제가 뭐 얘기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얘기는 제가 군대 후임한테 들은 얘기인데 군대 가면은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방에 있다 보니까 초소에 있으면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임 후임이랑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전부인데, 이 후임은 저랑 이제 3달 터울이 나는 밑에 후임인데, 예. 이 친구랑 저랑 뭐 휴가 때 같이 놀러도 갈 정도로 친한 친구인데, 다른 분들 들으시기에는 군대에서 뭐 소위 말해서 이빨을 깐 거를 뭐 제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성향상 이제 뭐 귀찮아서라도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낼 친구는 아니니까 귀족님들께서 좀 진정성 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얘기를 시작하자면은 친구 후임을 이제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똘비가 이제 입대를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친구들이랑 뭐 어디 좀 놀러를 가자, 아니면 좀 힘든 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가 좋을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 쭉 찾아보니까 뭐 국토 종주도 있고 지리산 종주, 뭐 무전 여행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라도 하나 해보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똘비라는 친구랑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이렇게 셋이서 4명 다 자전거도 있고 자전거 여행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 친구들이 이제 고향이 남쪽 지방의 사람들인데, 남쪽에서 어디 뭐 한 강원도면 강원도, 네. 경북이면 경북 이렇게 북쪽 지방으로 한 2박 3일, 한 3박 4일 정도 이제 자전거 여행을 가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딱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장비들이 좀 있더랍니다. 동네에서 그냥 자전거 타고 놀고 이런 거랑 다르게 뭐 랜턴도 사야 되고, 뭐 타이어 빵꾸 났을 때 비상 대처할 수 있는 뭐 타이어 패치도 사야 되고, 휴대용 뭐 공기 주입기라든지 뭐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살 게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구매를 하고, 이게 근데 우리가 자전거 종주길로 가면 재미가 없지 않겠나 해가지고, 여기 남쪽 지방 뭐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남쪽 지방에서 북쪽 지방까지 가는데 자전거 종주길 뭐 이런 거 말고 다이렉트로 그냥 내비를 보고 뭐 산도 가로질러 보고 뭐 강 옆으로 다리도 건너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그 당시가 이제 한 10년 전쯤이니까 네. 산 쪽에는 뭐 GPS도 잘 안 터지고 폰도 잘 안 터지고 이런 지역이 많다라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자전거 GPS 사는 가격이 한 돈 1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것도 이제 큰맘 먹고 이 똘비라는 친구가 군대를 가니까 야 우리 이것도 하나 해서 이제 가보자 해가지고 GPS도 큰맘 먹고 구입을 하고 날짜가 돼서 출발을 했답니다. 남쪽 지방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쭉 이제 첫날은 뭐 순탄하게 진행이 됐답니다. 숙소를 딱 정해서 간 게 아니고 가다가 코스를 쭉 보니까 이쯤에서 뭐 숙소가 있고 이쯤에 식당이 있고 이런 거를 대충은 그냥 보고 갔답니다. 약간 무전여행식으로 이렇게 갔는데, 얘네들이 자기들 속도도 잘 모르니까 가다가 요즘 왔으니까 이 근처 이 식당에 가자 해서 뭐 밥도 먹고 또 다시 출발도 하고, 해질 때쯤 이제 첫째 날은 예정된 숙소가 모여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하룻밤을 바로 그냥 뻗어서 잤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이 해가 뜨고 다시 또 출발을 하는데, 똘비라는 친구가 있고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는 원래 좀 찡찡대고 뭐 힘든 거를 잘 하기 싫어하고 이런 친구니까 A라는 친구가 첫째 날부터 계속 막 찡찡댔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다, 뭐 발이 너무 아프다,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계속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약간 찡찡대니까 B라는 친구가 야 니는 여기까지 와서 찡찡대냐, 똘비라는 친구 이제 군대 가는데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계속 찡찡대냐, 그럼 니 혼자 집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호통을 쳤답니다. 계속. 예.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계속 뭐 투닥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똘비라는 친구는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후임이지만 동갑인데 제가 잘 아는데, 이 친구는 항상 성격이 좀 차분하고 중간에서 약간 중재하는 그런 느낌의 친구입니다. 다른 친구들 싸우면 중재하고 이런 친구라서 조용히 그냥 뭐 A라는 친구한테 야 많이 아프냐 그러면 좀 쉬었다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B라는 친구는 원래 좀 까불락거리고 친구들이랑 막 자주 싸우고 호통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B라는 친구가 좀 화가 나 있었답니다. 좀 참았답니다. 나 때문에 이제 놀러 왔는데 뭐 친구가 좀 아플 수도 있지 왜 자꾸 이렇게 막 뭐라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부지런히 가려고 했는데 A라는 친구가 아침부터 계속 이제 오늘 나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찡찡대고 뭐 조금만 가보자, 가다가 정 안 되면 뭐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속도가 안 나서 천천히 좀 갔답니다. 천천히 가다가 그날은 이제 점심까지 먹고 하면은 좀 시간이 예정된 숙소가 있는 그 동네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점심도 대충 그냥 초코바 이런 거 그냥 먹고 부지런히 좀 쉬면서 막 갔답니다. A라는 친구 때문에. 열심히 갔지만은 벌써 뭐 해가 또 뉘엿뉘엿 지고 있고 저녁 시간이 됐답니다. 네. 그 당시가 날씨가 추울 때고 겨울이었는데 계속 이제 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데도 없고 이게 숙소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추운 날에 비박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똘비라는 친구가 결정을 했답니다. 예.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해도 지니까 한 30분 뭐 1시간 정도만 더 가보고 그 당시가 한 뭐 2013년 14년 이때쯤이니까 지금도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검색해도 안 나오는 뭐 숙소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뭐 근처 옛날 민박집이라든지 일반 민가가 나오면은 좀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신세를 져보자. 일단 1시간만 좀 더 가보자. 이렇게 해서 아픈 친구를 데리고 막 쭉 갔답니다. 네. 산 옆에 있는 임도라고 하죠. 산 옆에 있는 길. 그 임도를 이제 쭉 오르막길도 갔다가 내리막길도 갔다가 쭉 가다 보니까 계속 막 포기할까 말까, 펜션에 있는 자전거 픽업 트럭을 부를까 말까,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무렵에 앞에 있는 불빛이 보이더랍니다. 그 산 고개를 하나 딱 넘으니까 불빛이 보여가지고 A랑 B랑 그 친구가 야, 저까지만 가보자. 저기 뭐가 있다. 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해서 막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갔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한 3층짜리 건물이 하나 떡하니 있고 뭐 1층부터 3층까지 창문이 다다다닥 있는데 거기 불이 다 켜져 있고 예. 마당에 뭐 자갈도 쭉 깔려 있고 뭐 엄청 막 별장처럼 생겼더랍니다. 별장같이 생긴 건물까지는 한 걸어서 10초, 20초, 30초 정도 좀 가야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살짝 먼 거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3명이서 자전거를 마당 입구에 딱 자전거를 3대 대고 B라는 친구가 좀 약간 속된 말로 좀 나대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야 내가 갔다 올게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자전거를 대고 막 갔답니다. 그 사이에 A라는 친구랑 똘비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가 계속 막 찡찡대고 그러니까 야 니 어디가 아픈데 막 이러니까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 해서 보자 뭐 얼마나 아프길래면서 이 똘비라는 친구도 A라는 친구가 원래 좀 찡찡대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보기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양말을 벗겨서 딱 봤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축구하고 이러면 물집이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발바닥 전체가 한 개의 물집으로 잡혀 있더랍니다. 완전히 물집에 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집이 그냥 한 개로 커다랗게 하나 잡혀 있더랍니다. 예. 진물도 나와 있고 막 피도 나와 있고 막 양말도 막 빨갛게 돼 있고 해가지고 야 니는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서 자전거 여행을 왔냐 아프면 좀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얘기했지 않냐 너무 아프다고 이 친구가 원래 운동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똘비라는 친구가 엄청 좀 감동도 먹었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답니다. 딱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어쨌든 운 좋게 이런 숙소 같은 곳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 일정은 포기를 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딱 밖에서는 A랑 똘비라는 친구가 그러고 있었고 B라는 친구가 막 신나가지고 막 뛰어갔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1층 정문 같은 현관을 딱 들어가서 그 친구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나왔답니다. 좀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B라는 친구가 혼자서 손에 뭘 들고 뭘 먹으면서 나오더랍니다. 근데 뭐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냥 뭐 거리도 좀 멀고 해서 이제 가만히 그냥 보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야 갔다 올게 하면서 밖으로 나와서 그 건물이 이제 보니까 외벽에 계단이 있습니다. 안쪽에 계단이 있는 구조도 있지만 외벽으로 Z자 모양으로 1층에서 2층, 뭐 2층에서 3층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외벽 계단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외벽 계단으로 딱 올라가더래요. 막 신나가지고 약간 들썩들썩거리면서 막 올라갔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2층에 뭐 숙소가 있나 보다, 2층으로 올라가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가고 그 친구가 한 1, 2분 있다가 문이 다시 탁 열리더랍니다. 밖에서 봤을 때 2층에 연결된 문이 탁 열렸는데 그 친구가 문을 완전 살살 열더니 살살 약간 우리가 소리 없이 문 여닫을 때 하는 그런 살살 문고리로 착 살살 풀고 이런 식으로 닫고 나서는 완전 고양이 걸음으로 사뿐 이렇게 외벽 계단을 타고 사뿐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똘비라는 친구랑 A라는 친구가 밖에서 그걸 딱 보고 있었는데 뭐 다른 사람이랑 다 같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 막 내려오니까 안 그래도 이 똘비라는 친구는 원래 B라는 친구한테 좀 화가 나 있었는데 A라는 친구 발바닥을 보고 나니까 완전 화가 폭발을 하더랍니다. B라는 친구가 지금 또 임마가 또 장난을 치는구나. 뭐 사뿐 내려올 이유가 없을 텐데 사뿐 내려오길래 거기서 이 똘비라는 친구가 참다 폭발해서 막 소리치고 욕을 했답니다. 야, 이 새끼야, 니는 이까지 와서 지금 애가 뭐 아파 죽을라 하는데 지금 뭐 장난치냐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질렀답니다. 멀리서. B라는 친구가 사뿐 내려오다가 진짜 계단을 막 내려오는 길에 한 칸, 두 칸, 막 세 칸씩 막 뛰어 내려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있는 곳까지 막 뛰어오더니 야, 튀어! 막 이러면서 자전거를 막 급하게 부랴부랴 타고 자갈밭길을 나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똘비랑 그 친구가 저 새끼 진짜 끝까지 장난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B라는 친구의 자전거 타는 뒷모습을 딱 봤는데 진짜 죽을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는 뒷모습을 딱 보니까 뭐가 있나? 갑자기 막 소름이 돋더랍니다. 아무리 뭐 장난을 많이 치고 이런 성격의 친구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는 뒷모습을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급하게 그 친구 2명 자전거를 막 타고 쫓아갔답니다. 왼쪽으로 가면 오르막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밑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좀 빨리 가려고 하면은 서서 타지 않습니까? 왼쪽 오르막길을 미친 듯이 막 그 친구가 진짜 자전거가 부러질 정도로 밟으면서 막 올라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야, 뭐 무슨 일인데? 막 이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길래 일단은 저 친구를 버릴 순 없으니까 그 나머지 2명도 막 젖먹는 힘까지 해서 뭐 한 3분, 5분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Y자로 된 2갈래길이 나오더래요. 2갈래길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친구 그 자전거 뒷바퀴만 보고 겨우 막 쫓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Y자 길이 있으면은 중간에 있는 남은 길이 V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V자로 돼 있는 사이 공간은 전부 다 이제 갈대였답니다. 사람 키만한 갈대였는데 B라는 친구가 그 갈대로 그냥 직진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뒤에서 막 야 어디가 막 이러니까 그냥 진짜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가더랍니다. 나는 뭐 같이 뭐 따라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앞에 뭐 절벽이 있는지 산이 있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 친구가 친한 친구니까 일단은 버릴 순 없으니까 막 쫓아가니까 앞도 안 보이는데 막 그 B라는 친구가 갈대 눕히는 소리 뭐 막 숨소리 이런 것만 듣고 쫓아갔답니다. 거긴 평지였는데 거기서 한 체감상 3분 정도 막 들어가서 그 B라는 친구가 가쁜 숨을 막 몰아쉬면서 헥헥거리고 똘비라는 친구가 진짜 니 지금도 장난이면은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뭐냐고 얘기를 좀 해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B라는 친구가 숨을 한창 이제 막 들이쉬더니 원래는 뭐 목소리도 크고 좀 까불락거리는 친구인데 엄청 조용하게 경찰 불러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경찰 불러 제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 왜 불러 이러면서 하니까 좀 가까이 가서 이제 갈대를 눕히고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눈도 풀려있고 다른 친구 2명은 아무리 겨울이지만 오르막길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는 얼굴이 좀 창백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뭐 얘기도 안 하고 뭐 경찰을 불러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일단은 경찰을 부르라 하니까 이 친구 좀 안색도 안 좋고 뭔 일이 있나 보다 해서 112에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 여보세요 112입니다 뭐 이러니까 예 저희 여기 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뭐 이러니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경찰 쪽에서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아니면 뭐 술 취한 사람이 전화한 줄 알고 신고를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똘비라는 친구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도 사실은 전화를 하라 해서 신고를 했는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 무슨 일인데 막 이러니까 B라는 친구는 대답도 안 하고 저도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와주시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디신데요 계신 데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 뭐 건물에서 나와서 위로 올라왔다, 산 옆에 길로 올라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거기가 뭐 어디신데요?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GPS를 산 게 딱 기억이 나더랍니다. 예. 아, 잠깐만, 제가 자전거를 탄 GPS가 있는데 저 요거를 한번 볼게요 하고 그 GPS에 찍힌 뭐 경도 위도 128.1233 뭐 36.12 뭐 이런 식으로 쭉 불러줬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쭉 받아서 적었겠죠. 경위도를 이제 뭐 시스템상에 적었겠죠. 잠시만요 하고 딱 찍어보고 하니까 경찰이 딱 말하는 게 거긴 왜 갔어요? 이렇게 말하답니다.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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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니까 거긴 왜 갔냐고요? 이러니까 예? 자전거 타다가 왔는데요? 뭐 이러니까 일단은 뭐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지금 뭐 어디라고요? 갈대밭이라고요? 이러니까 아 예 이러니까 일단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뭐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어디 움직이지도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 갈 테니까 가만히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고 전화를 탁 끊더래요. 똘비라는 친구가 그거를 탁 듣고는 아 뭐지? 이 친구도 원래 이럴 친구가 아니고 경찰도 왜 이렇게 말하지 하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무섭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체감상 한 몇 분 안 지나가지고 저 멀리서 빨간불 파란불 막 이렇게 막 불빛이 보이더랍니다. 아 경찰이 왔나 보다. 엄청 빨리 왔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막 빵빵거리면서 일로 나오세요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게 어렴풋이 막 들리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저희 뭐 여기 있어요 하면서 3명이서 일단은 자전거를 놔두고 자전거를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놔두고 3명이서 쭉 밖으로 나갔답니다. 불빛 보이고 소리 들리는 쪽으로 딱 나가니까 경찰이 있고 3명이 경찰차에 타서 산골짜기에 있는 파출소로 갔답니다. 근데 가는 내내 솔직히 똘비라는 친구는 경찰이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뭐 때문에 갔냐 무슨 일이냐 왜 신고했냐 이런 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경찰도 아무 말 없이 그냥 태워서 가더랍니다. 파출소에 도착을 해서 그 친구들을 좀 하루 묵을 수 있는 보금자리를 파출소 안에 있는 유치장 같은데 문은 열어놓고 보금자리 마련해 주더랍니다. 학생이고 이러니까 반말을 하면서 이 동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하루는 여기서 대충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뭐 자전거를 찾으러 우리가 데려다 줄 테니까 얼른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똘비라는 친구가 제 약간 리더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알겠다 하고 아까까지는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였는데 B라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반말도 안 하고 뭐 초점도 좀 풀려있고 막 그렇더랍니다. 이 새끼 뭐 이런 애가 아닌데 하면서 야, 니 이제 말해봐라 무슨 일인데 하니까 모르겠다 내일 말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상태도 안 좋아 보이고 하니까 알겠다 하고 그 유치장 같은 곳에서 하루를 묵었답니다. 이거 뭐지 하다 보니까 이 3명 다 피곤하니까 그냥 뻗어버렸답니다. 눈 뜨니까 다음날 아침이고 경찰차를 타고 다시 이제 가보자. 경찰이 자전거 찾아서 뭐 집에 가라 그냥 네. 이 산골짜기 위험하게 뭐 안 되시냐 하면서 차를 타고 쭉 갔답니다. 체감상 한 10분 정도 산길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다 보니까 경찰차를 딱 세웠어요. 경찰이. 그래가지고 똘비라는 친구가 뭐지? 여기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경찰이 뭐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쭉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지? 여기 갈대밭은 같은 갈대밭인데 여기는 다른 갈대밭인데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3명 다 그 자리에서 거의 뭐 주저앉듯이 그랬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게 분명히 산이다 보니까 임도다 보니까 갈림길도 있고 다 뭐 나무밖에 없으니까 비슷한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비슷한 곳인 줄 알았는데 Y자의 2갈래길이고 갈대밭이 쭉 있는데 갈대밭이 다 싹 다 누워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엔 다른 곳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같은 곳인데 사람들 발자국으로 드넓은 갈대밭이 다 누워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서 그냥 원래는 한 치 앞도 안 보였는데 앞에는 다행히 절벽이 아니고 산이었고 저 멀리까지 보니까 우리 자전거도 딱 봐도 없더랍니다. 똘비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야 도대체 뭐냐 좀 얘기 좀 해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B라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날 자전거를 딱 3명이서 딱 세우고 B라는 친구가 1층에 문을 똑똑똑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똑똑똑 뭐지 하면서 근데 2층 3층도 불이 켜져 있고 뭔가 웅성웅성 하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발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하니까 1층에는 아무도 안 계신가 보다. 밤이고 하니까 파티를 하고 있나 보다 하면서 조용히 1층 현관의 문을 딱 열었는데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안에 카펫 같은 게 쭉 깔려있고 불도 켜져 있고 그 당시가 겨울이었는데 보일러도 따뜻하게 막 틀려있고 방금까지 사람이 있다간 것처럼 막 그렇게 있더랍니다. 쭉 보니까 뭐 일반 사람들 사는 그냥 펜션 같은 느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좀 그러면 안 되지만은 너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니까 냉장고를 먼저 열어봤답니다. 냉장고를 탁 열었는데 뭐 물도 있고 주스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음식이 그냥 꽉 차 있었답니다. 누가 봐도 이제 펜션에 놀러 온 느낌? 술은 뭐 모르겠는데 좀 음식이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과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하면서 모르겠다 하면서 일단 먹자 하면서 한 입 탁 베어 물고 쭉 한 바퀴 도니까 분명히 2층 3층 건물인데 건물 내부 계단은 없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계단이 있나? 하면서 이제 문을 딱 열고 나와가지고 아까 이제 친구가 봤던 게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으면서 막 신나가지고 아까 계단이 있는 거를 얼추 본 것 같으니까 야 내가 갔다 올게 하면서 이제 2층으로 막 룰루랄라 하면서 올라갔답니다. 외벽 계단으로 딱 올라가서 2층 문을 딱 여니까 열자마자 문이 하나 더 있더랍니다. 정면에. 예. 바로 왼쪽으로는 좁은 통로로 된 곳에 3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뭐야? 딱 열자마자 위에서 발소리가 엄청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층에서 파티를 하나 보다 해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계단으로 막 올라갔답니다. 3층으로. 이 친구도 아무리 뭐 개념이 없는 친구라고 해도 최소한의 개념은 있으니까 문을 똑똑똑 했답니다. 살살이 똑똑똑 하니까 반응이 또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안에 분명히 사람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문을 이제 살며시 돌려가지고 살며시 탁 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많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온통 전신에 흰색 가운 같은 옷을 입고 한 3, 4명, 5명 이렇게 모였는데 조금만 고개를 더 내밀어서 이제 보니까 사람 한 50명, 60명 되는 사람들이 온 전신에 흰색 옷에 뭐 흰색 빵봉투 같은 우리 뭐 파리바게뜨 같은 데 가면은 빵봉투 있지 않습니까? 빵봉투 같은 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눈은 또 구멍을 뚫어 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한 5, 60명 되는 사람들이 한 손에 손을 잡고 강강 수월래 하는 것처럼 돌고 있더랍니다. 쿵쿵쿵쿵쿵 뛰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은 무슨 파티 방식이지?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이니까 무슨 파티 방식이지 하면서 뭔가 홀린 듯이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아무도 뭐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쿵쿵쿵쿵 돌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막 강강수월래 하고 있으니까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또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더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손에 손잡고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렴풋이 사이사이 보일 거 아닙니까? 예. 중간에 사람 한 명이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앉아 있네? 저 사람은 근데 옷 색깔이 다르네? 저 사람은 왜 빨간색 옷을 입고 있지? 저 사람은 약간 이 파티의 뭐 주인공? 생일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 강강수월래하는 사이사이를 딱 보다 보니까 갑자기 딱 소름이 돋더랍니다. 우와. 저 사람은 혼자 옷 색깔이 빨간색인데 그거를 사이사이 보다 보니까 피 같더랍니다. 온통 빨간색이긴 한데 듬성듬성 하얀 부분도 있고 피 같은 게 물든 느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에 홀린 듯이 계속 보다 보니까 탁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건 이상하다 해가지고 문을 다시 진짜 살포시 닫고 문 닫는 소리도 안 나게 닫고 조용조용히 내려와서 다시 이제 2층 외벽 계단으로 나가는 문을 살포시 열고 살포시 닫고 고양이 걸음처럼 막 사뿐사뿐 내려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똘비라는 친구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엄청 크게 야 이 새끼야 뭐 니는 여기까지 와서 지금껏 애가 죽을라네 장난을 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막 계속하고 하니까 이 친구가 그때부터 진짜 죽어라 뛰어내려와서 넘어지든 말든 뛰어내려와서 자전거를 타고 일단은 도망쳐야 된다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갈대밭이 보이길래 여기는 숨으면 되겠다 해서 막 온만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갔던 거랍니다.
그 얘기를 다 누워있는 갈대밭 앞에서 경찰이랑 다 있는 공간에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 나머지 친구들은 이미 뭐 약간 좀 많이 충격적이고 경찰이 딱 듣더니 내가 여기 동네에 부임한 지 지금 3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 부임하고 한 3달 정도 있을 때 신고가 한번 들어왔다. 예. 무슨 신고냐면은 그때 뭐 밤에 그냥 앉아있는데 예 여보세요 하니까 예 저는 뭐 여기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가 뭐 새벽이고 이랬는데 지금 혹시 여기 뭐 행사 같은 거 있나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들어왔답니다. 예. 예? 무슨 행사요? 왜요? 이러니까 여기 한 사람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흰색 옷을 입고 이제 산길을 오르고 있다면서 산 옆에 있는 임도를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네? 뭐 상사 같은 게 없을 텐데 하고 그냥 뭐 산악회 사람들인가 하고 그래서 어디 뭐 다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친구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예, 저는 뭐 갈 길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고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있는데 정확히 한 1년 뒤에 또 친구가 비슷한 게 들어왔는데 똑같은 내용이더랍니다. 새벽에 사람 100명 되는 사람이 흰색 옷이랑 막 올라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뭔가 저번에 작년에도 이런 신고를 받았었는데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선임이랑 해가지고 그 전화 받은 사람이랑 해가지고 순찰차를 끌고 얘기한 쪽으로 갔답니다. 하니까 진짜로 흰색 옷 입은 사람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산길을 막 올라가고 있더랍니다. 군대 무슨 뭐 행군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운전하는 경찰관 후임이 진짜네 저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딱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경찰차가 보이니까 일제히 딱 멈추더니 한 100명 되는 사람들이 딱 멈춰서 경찰차를 딱 바라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타있던 경찰 선임이 야 그냥 가자. 그래서 예? 왜요? 이러니까 야 그냥 가 그냥 직진해 뭐 그냥 직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직진해서 뺑 돌아가지고 다시 파출소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저게 뭡니까? 뭐 이러니까 야 내가 요 동네에 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좀 많았다. 저게 뭐예요? 그러면은 하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존재들이 있다. 우리 뭐 직업이 그렇더라도 건들면 다친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게 이제 약간 거대한 사이비 종교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그래서 경찰관이 갈 때마다 딱 얘기를 하기를 야 니네들 지금 보면 알겠지. 지금 자전거 딱 봐도 사람들이 지금 자전거 찾으려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이제 알겠지? 하면서 내가 이런 말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다른 데 신고하지도 말고 내가 터미널까지 태워줄 테니까 자전거 찾을 생각도 하지 말고 집에 가라. 이렇게 해서 경찰차를 타고 친구 똘비도 그렇고 나머지 친구도 찾을 생각도 없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차를 타고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이 친구가 막 인터넷에 구글링도 해보고 뭐 흰색 옷을 입은 사이비 뭐 이런 식으로 흰색 빵봉투 사이비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땡땡교라는 비슷한 종교가 나오더랍니다. 대부분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뭐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네. 공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또 사이비죠. 예. 네, 그래서 야 이게 그건가 보다. 이라는 친구 네가 만약 거기서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그러게.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는 끝나고 친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A라는 친구가 계속 막 발이 아프고 했던 게 좀 가지 말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약간 그렇게도 생각하고 네, 군대 후임한테 들었던 얘기를 가감없이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네. 종교로 알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뭐 시청자분들 이미 다 안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제 그쵸. 뭐 했던 그런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뭐 있었던 종교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뭐 그 뒤로 뭐 산 쪽으로는 아예 쳐다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임 지금도 뭐 연락하려면 하는 사이인데 하기야 또 암암리에 계속 또 그걸 이어서 또 진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대가 좀 예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사라지진 않고 뭐 소수만 남았더라도 그렇죠.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친구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건강수월회처럼 돌고 했을 때 중간에 앉아있던 사람은 이미 뭐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다고 이제 뭐 와, 의식이 좀 진행될 때는 뭐 이미 뭐 그런 뭐 재물로 바치든지 뭐 그런 돌아가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여러 귀신을 본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었겠네요. 저도 이 얘기를 초소에서 들었는데 예. 뭐 이 친구가 거짓말 할 친구도 아니고 해서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한동안은 그때는 북한군보다 이 땡땡교가 더 무서웠습니다. 북한보다 무서웠던. 마주칠까봐. 와, 그럴 수 있겠어요. 아, 근데 진짜 짬뽕도사님께서 말씀 깔끔하게 잘 해주시네요. 아닙니다.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게 긴장한 거라면 긴장이 풀렸을 때는 그냥 날아다니시겠네요. 정말로. 아니, 사실상 제가 이제 짬뽕도사님의 직업을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방송에서는 일단 얘기는 안 했는데 혹시 직업 정도 그냥 간단하게 말은 해도 되나요? 안 하신 걸 원하시면 안 할게요, 그냥. 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뭐... 현직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진짜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시거든요. 아닙니다. 예. 네, 목숨 걸고 진짜로 항상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진짜 이 막 불과 싸움을 하시거나 이제 화마랑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사람을 구하시고 네. 근데 이런 경우 빼고도 정말 사람이 무서운 경우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진짜 뭐 이런 사이비 종교도 있겠지만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섭구나라는 걸 몸소 이제 느끼시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이야기가 가능하시다면 저랑 또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생각이 되니까. 아이고, 오늘 짬뽕도사님 정말 소름 끼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짬뽕도사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소름 끼치게 전달이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직 소방관 분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아마 영적인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상의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실지 항상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